안녕하세요. 정신모섭 매니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나는 솔로 28기 8화를 저와 함께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조금씩 들으시면서 호흡이 조금씩 차분해지실 거고 마음이 한결 더 편안해지실 거란 걸 느낄 겁니다. 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 내 사진을 쓰는 걸 자제하고 가급적이면 AI 등 살짝 변형된 자료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틈틈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맨 처음에는 현수님께서 속된 말로 약간 폭주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사랑이 짝대기가 필요하면 저를 이용하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짤에서 보여진 것처럼요, 여기 계신 분이 영호님이거든요. 영호님은 늘 옥수님 옆에 이렇게 맴도시는 게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지금도 요분이 영호님인데 꼭 옥수님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옥수님도 영호님을 거부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이런 현숙의 사랑이가 짝대기가 필요하면 저를 이용하세요 라는 말에 이때 당시 옥수님이 입이 떡 벌어지면서 현숙님을 쳐다보군요. 아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이에 옥수님이 이제 깜짝 놀라면서 옆에 있는 다른 출연자들을 봐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요? 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옥수님이 이번 8기 8화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보편적인 출연진들의 마음을 좀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같은 시청자들과 그 내부에 있는 상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방향타를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 이 정희님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이제 푸 하고 있습니다. 정말 웃겼어요. 그래서 이때도요, 그 옥수님께서 입을 가리면서 이제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푸 하면서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하고 있고, 그래서 잘 보면 이제 광수님은 좀 많이 당황인지 목을 딱 집어요. 보통 사람이 당황했을 때 이렇게 목을 딱 쥐거든요. 뭔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목에다 손을 대므로써 약간 뭐 굳이 생리학적인 저희 개인적인 추측은 보통 사람이 흥분하거나 그러면 이제 뇌로 목으로 피가 많이 몰리잖아요. 그 손을 대므로써 좀 완화하는 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해봤습니다. 네, 의학적 판단은 아닙니다. 자, 이후에 지금 현숙님이 이제 상철님께 가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아, 미안하다, 방해하던 거 아니었어. 우리 이제 깔끔하게 헤어진 거 아니야라고 해서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수님을 저는 약간 폭풍 같은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현수님이 카메라를 보는 경우는 정말 없어요. 제가 1화부터 8화까지 쭉 봤지만 카메라를 보더라도 단지 시선이 우연히 거기에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개인적인 추측대로 감정으로 된 현실을 살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본인이 원치 않는 현실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약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어쩌면 내면적으로 없는 것은 아닐까? 없거나 약하거나 좀 그렇게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에는 좀 특이할 수 있어요. 이상할 수도 있고, 특히 나중에 영수와 현숙의 데이트를 보면은 약간 영숙님이 없는 장소에서 하는 행동들을 영숙이 있을 때는 각자 봐라 이렇게 영수가 당시에 말하기도 하는 등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지만 그 외에는 뭐 타인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한다거나 악의적으로 대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이 어떻게 보면 혼자 울고 웃고 혼자 기괴한 자기 안에 있는 세계에서 맴도는 듯한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장면은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순자를 유심히 보고 있는 영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영수는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렇게 순자에게 말을 걸려고 했던 장면이 나오죠. 순자에게 말을 걸려고 하고 이거 작업 거는 거 아니야 싶은 그런 의심스러운 장면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징조는 이미 이때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영수는 맞은편에 있는 순자를 유심히 보고 밥 먹으면서 보는 장면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 영수가 이렇게 순자에게 이때 당시에 순자는 영수가 잘 잤어요 라고 하지만 순자는 네 하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보통은 일반적이라면 잘 잤어요? 저 잘 잤어요. 영수님 잘 잤어요? 라고 묻는 게 일반인데 순자는 이런 식으로 영수를 보지도 않고 그냥 휙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그런 순자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영수의 모습, 저는 유심히 지켜봐야 될 부분 아닌가? 왜 영수가 굳이 순자에게까지 말을 걸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저희 설명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제 방송 들으시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이 한결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어떤 생각이 곰곰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함께 동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한결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욱더 편안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광수님을 보면은 이제 양손으로 목을 딱 부여잡고 이제 어쩔 줄 몰라 하시거든요. 두 가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로는 저는 제작진의 서사와 생각을 존중합니다만 제작진 중에서는 현재 정인님하고 광수님에 대해서 밀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듯한 모습은 정말로 이 광수가 정의에 대해서 온전하게 좋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좀 불러일으키긴 해요. 네, 그게 저희 첫 번째 생각이긴 해요. 어떻게 보면 광수는 당시 26기 영혼인처럼 어쩌면 정말로 본인이 좋아하는 여자가 마땅히 없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당시 26기 영혼님도 순자님을 앞에 두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셨잖아요. 정말 이 여성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리고 최종 선택을 하지 않음으로써 순자가 좋은 사람인 건 알겠지만 내가 최종 선택을 하고 그 이후까지 바라볼 만큼은 아니다라는 선택을
결정을 내리신 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광수님의 고민하는 듯한 양손을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양손을 목에다 딱 부여잡고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목이 아파서일 수도 있고, 그게 저희 이제 두 가지 생각이에요. 정말 순수하게 목이 아팠을 수도 있고, 첫 번째로는 어쩌면 광수님 또한 그 당시에 영호님께서 계속 한숨 쉬면서 이러거나, 아니 22기 영호님처럼 이제 막 이러거나, 아니면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처럼 눈 세게 찡그리고 그런 표정을 보이거나, 지금처럼 계속해서 고민하거나, 혹은 우리 27기 상철님처럼 네 이런 식으로 한숨을 때려버린다거나, 보통 이렇게 27기 상철님처럼 이제 한숨을 때려버리면 상당히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광수의 모습에 대해서 첫 번째 가능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제로 정인이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정말로 이제 신체적으로 목이 아프다, 그럴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현수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보기가 어렵다. 참,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막 목으로 막 피가 몰리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신체 언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후에 영철님과 영자님의 대화 장면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철님이 영자님께 나를 최종 선택해라, 그러면 나도 당신을 최종 선택하겠다 라는 식의 약간 거래가 아닌가 싶은 그런 의심이 드는 발언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비록 두 분이 현재는 형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긴 하지만, 저는 좀 더 온전한 사랑의 의미는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나 또한 상대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그 리스크를 감내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즉 불확실성으로 자기를 내던질 줄 아는,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그 용기가 진짜 사랑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근데 다만 영자님이 사람이 되게 괜찮아요. 영수님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수님이 나는 뭐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뭐 과장하지 않는다, 나는 뭐 이러지 않는다라고 해서 4화 때 막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영자님의 표정이 지금 AR로 변형된 이 사진에서 본 것처럼 딱 표정이 굳어지거든요. 뭔 말하는 거야 지금, 그럴 정도로 영자님은 굉장히 사리 판별이 빠르고 현명하고 영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자님이라면 그런 영철님이 비록 거래적인 태도로 나를 대했다 할지라도, 아이 뭐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나를 대하는 거야, 너가 선택하면 나도 선택할게,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 어딨어 라고 하기보다는, 그래 사람마다 다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지,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내가 포용해줘야 되지 않을까, 좀 넓은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다만 저는 영철님의 그런 말씀이 상당히 불안하면서도 동시에 오죽하면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오죽하면 혹시라도 내가 선택을 받지 못할까 하는 그 두려움에 어떻게든 내가 선택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라도 표현했을까, 좀 양가적인 입장으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자님은 이와 같은 그림에서처럼 머리를 한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넘기는 이제 제스처를 취해요. 표정도 상당히 밝고 웃고 있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표정, 영수와 대화를 했을 때 나오고 있는 이 표정과는 다르게 아까 보여드린 그 표정은 상당히 밝고 긍정적인 듯한, 기뻐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저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자님 실제로 이와 같이 앞머리를 이렇게 탁탁툭툭 따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고요. 영철과의 대화에서 전체적으로 호감 반응, 활짝 웃거나 이렇게 톡톡 따거나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한쪽으로 막 빠르게 쓸어 넘기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봤던 것 같습니다. 혹은 지금도 이렇게 목을 부여잡고 있긴 하지만 요건 약간 긴장해서 그런 제스처를 보이시는 것 같고요. 활짝 웃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개인적으로 제가 상당히 좀 재밌다고 느꼈던 표현이 이거예요. 영철님이 와가지고 영자님께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같이 좀 만날까요 하니까 영자님께서 아니 밖에 날씨 너무 좋던데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단순히 안에서 대하는 것보다 나는 당신과 정말 산책을 하고 싶다, 더 적극적으로 뭔가 영철님과의 대화에서 한 단계 더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사들, 비록 제작진들이나 이런 분에서는 크게 중요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저는 또 약간 제작진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다르게 보는 입장으로서 이런 대사를 통해서 영철에 대한 마음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 우리 영훈이와가 옥수님의 이제 데이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자, 실제로 이와 같이 옥수님이 먼저 영훈님과 대화를 신청을 합니다. 사실 두 분의 스토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한간에 따르면은, 소문에 따르면 이 두 분이 헤어진 거 아니냐는 말이 들릴 정도로 뭔가 스토리가 없었는데요. 드디어 영훈님과 옥수님이 대화를 하게 되었죠. 저는 좀 아쉬운 게 있다면요, 이게 방송상에서 나오지 않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두 분의 대화가 4일차에 이제 처음 따로 이루어진 거라고 한다면 어쩌면 느낌이 옥수님이 영호님을 좋아하고 있는 그 감정이 더 커지고, 반대로 영호님이 옥수님을 좋아하는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건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약간 옥수님께서 그 영호님과 대화를 했을 때 옥수님이 훨씬 더 호기심이 많지만, 영호님이 조금씩 옥수님에 대해서의 그런 감정이 약간은 좀 떨어진 듯한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다만 영호님께서 내가 한 번쯤 가면은 옥수님이 한 번은 와주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등, 그래도 나는 10번을 갈 거다라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화법을 통해서 영호님의 관심이 저는 조금은 떨어졌다고 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아직까지 최종 선택을 안 한다거나 최종 선택 이후에도 관계가 확 끊어질 정도의 느낌은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호의 화법이 상당히 재밌어요. 내가 한 10번 가면 옥순이 한 번을 와주지 않겠어. 뒤집어 말하면 내가 10번을 간다는 전제하에 일을 하고 있는 말이죠. 네, 밀턴 에릭슨도 이런 화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하셨냐면 이 병에 대해서 혹은 이 상태에 대해서 당신이 적응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겠군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언젠가는 적응을 할 거다라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영어의 이런 말도 사실은 밀턴 에릭슨의 화법과 유사합니다. 내가 10번을 가면 한 번은 와주지 않겠어? 난 10번 갈 거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한 번은 와주지 않겠다. 즉 당신이 더 많이 와도 괜찮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함축하고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네, 혹은 이런 식으로 옥순이 영호님 어제 정희님한테 고백받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킨십을 딱 해버리는 등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당히 옥순이 적극적으로 영호에게 접근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옥순이 상당히 편안하게 영호를 봐야되고 있다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옥수님은 양손 옆머리 따기를 딱 시전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좀 여성들이 관심이 있을 때 보이고 있는 제스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그 이외에 옥수님은 네, 이와 같이 자기도 모르게 긴장해서인지 그 치마의 양끝을 딱 부여잡고 당긴다거나 전체적으로 조금 설레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긴장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후에 영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들어가서 나는 옥수님과 대화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눈이 딱 위로 올라가요. 어떤 의미지? 라고. 옥순 입장에서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정말로 영호가 나와 얘기를 해야 된다. 즉 대화를 한다? 뭡니까? 대화한다 이후에 대화를 하고 나서 마음이 바뀐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대화를 해야 된다고만 끝났네? 그럼 나랑 대화하고 싶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 이럴 수도 있고, 그쵸? 두 번째로는 반대로 대화를 해야 되고 또 다시 판단하겠다는 건가? 그러니까 두 가지 좀 설레기도 하면서 그러나 그 의미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보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그 당시에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정말 눈이 위로 딱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영호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후에 어떻게 말씀하시면 그 이후에 옥순이가 대화를 해보고 뭔가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잘 보면요 영호의 화법이요 비슷해요. 확정이 되면 말하겠다, 그리고 확정이 안 될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 부분이 없어요. 그냥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약간 이거는 확실치는 않으나 이미 영호님은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닐까. 왜냐하면 확정이 안 된 상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정희님께 말씀해주지 않으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이 장면을 보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영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들어가서 옥순님과 대화를 해보면 나서 생각이 좀 정리가 될 것 같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잘 보면 영호님은요 대화에 봐야 하라고 안 해요. 네, 대화에 보고 생각이 정리가 된다잖아요. 그러면 이미 언어적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대화를 하고 난 후에 내가 생각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대화해 봐야 하는 if, 즉 이제 가정에 가깝다면 이거는 그냥 시간 순서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영호님도 상당히 확신을 갖고 지금 옥수님을 대하고 있고 정희님은 이미 암묵적으로 거리를 벌리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옥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한테 차이만 간다고? 뭐 그런 거야? 라고 이제 장난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전체적인 흐름상 옥순도 충분히 영호가 어떤 말로 의도를 했는지 알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근데 굳이 억지로 해석하자면 뭐야 그러면 그럼 그 이후에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한따까리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봤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두 사람의 관계가 좀 티키타카? 약간 오래된 부부 같은 장난치고 있는 좀 상당히 재밌게 저는 귀엽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장면을 보면 옥수님이 이렇게 웃어요. 나한테 간다는 거야 하면서 정말 정색을 때리는 게 아니라 웃어요.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웃어요. 이렇게 상당히 귀여운 모습이었죠. 네,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영호님께서 어떻게든 막 변명을 하려고 진지모드를 때리니까 그걸 옆에서 상당히 귀엽게 보고 있는 옥수님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빵 터지고 있는 옥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이후에 영호님도 마찬가지로 빵 터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잘 보면 이런 식으로 옥수님도 스킨십을 딱 합니다. 아, 고민할 뻔했어 라고 하면서 장난을 치면서도 한결 더 친밀한 감정을 영호님께 드러내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때 이제 그림을 보면 이제 살짝 터치가 들어갑니다. 네, 살짝 터치가 딱 들어가게 되죠. 자, 그 위에 영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선을 긋는 거 그 얘기를 하려면 이거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라고 하면서 이미 사실 영호는 이제 거절을 사실 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정인님과의 그 대화에 있어서 영호님은 이미 사실 선을 그었다. 네, 다만 그거를 최대한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표현하려고 나름대로 신경을 써주고 있는 매너남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옥수님께서 난 선 진짜 많이 건데 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 자, 그 이후에 옥수님께서 강 아래로 서울 아래로 내려갈 이유가 있겠네 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티키타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게 되고 조금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영호의 감정선이 원래보다는 조금은 떨어졌다? 한 요 정도? 옥수님의 감정은 원래부터 좀 영호를 좋아했다가 처음에 이렇게 상철님 좋아하고 영수님 좋아했다가 그 이후로 올라가고 조금씩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이게 옥수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고, 영호님은 조금 내려갔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현재까지는 이렇게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영수님과 정수님이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상당히 재밌었던 장면이 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 멋진 설거지하는 모습이네라고 해서 영수가 보고 있는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상철에게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수님 또한 첫 선택으로 상철님을 고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어느 정도 제작진도 조금씩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강도를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제작진 측에서 그 혼전 임신을 터뜨렸을 때가 아마 본격적으로 정수님과 상철님이 관계가 진전이 되고 있는 그 순간 그 바로 앞에서 터뜨린 게 아닐까 싶어요. 나름대로 제작진 층에서도 이제 미장센을 살리고 감정의 고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순간에 올렸던 것 같고 그 이전부터 혼전 임신에 대한 얘기는 좀 얘기가 돌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야만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그렇게 보게 된다면 만약에 두 분이 정수님과 상철님이 이제 혼전임신 커플이 맞다고 한다면 현재 10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부터 조금 10주 그 더 이전부터 관계가 진전이 된 건 아닐까? 그럼 되게 빨리 두 사람이 커플이 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왜냐면 제작진께서 저번 7화 때인가 그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혼전 임신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꼭 그때 반드시 7화 때 즈음에 그 7화를 촬영할 때 즈음에 그 사실이 바로 밝혀졌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 이전부터 가능했던 것 같아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자, 그 이후에 정수님하고 영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네,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사실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려서 중요한 부분만 몇 개만 찝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이 걸어올 때 카메라를 보고 있는 듯한 출연진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카메라를 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수과의 대화에 있어서 카메라를 본다거나, 왜냐하면 정수님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를 보는 게 맞기는 해요. 그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웬만한 출연자들은 다 이쪽을 보는데 영수님은 굉장히 특이하게 카메라를 계속해서 봅니다. 네, 혹은 카메라를 보거나, 네, 지금도 이 당시에 정수님께서 아마 오빠가 그때 공연거실에 있지 않았냐, 공연거실에 왜 없는 거예요, 왜 안 오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목에 손을 딱 대면서 카메라를 보고 있는 출연진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처음에 영수님이 걸어올 때 내가 말실수했나 라고 정수님께 물어보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말실수했나? 물론 그거를 묻는 거는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지 않았을까, 상대에게 배려를 하지 않았을까라고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혹시 책 잡힐 일이 있나, 내가 책임질 일이 있나 라고 하면서 본인이 어떤 선을 내가 넘지 않았을까 라고 체크하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광수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내가 말실수했나라고 자기를 이렇게 체크하면서 내가 실수한 부분이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려고 하는 장면을 보였을까요? 왜 그러냐면 광수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본인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영수님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되게 은근히 많이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계속 또 읽거나 그런 듯한 제스처를 많이 취하시거든요. 즉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읽고 내가 어디에서 약점이 잡혔으면 그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어쩌면 지금 영수가 하고 있는 행동은 점점점 본인이 다른 여성들에게나 사람들에게 했던 그 말들이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고 모순점이 계속 쌓여 나가면서 어느 순간 빵 하고 터지는 건 아닐까, 그렇게 제가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저도 그 생각도 지금 변한 바가 없습니다. 조금씩 영수는 각 여성들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이 여성들에게 내가 접근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여성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다 접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 정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두 사람이 탁자에 앉아서 대화를 하시면서 분명히 어제까지는 여러 사람이랑 대화를 해보고 얘기해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까지고 이제는 오늘이니까 오늘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영수가 말을 바꾸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거는 오늘 중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오늘 영영시까지라고는 안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하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정말 황당했어요. 순위를 정하는 건 정말 의미가 없고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솔로에 나오면 안 되죠. 어쨌든 나는 솔로는 순위제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당시에 27기 정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비판적 여론이 형성된 이유도 그거지 않습니까? 비록 그 당시 27기 영철이 정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 자리에서 옆담화를 시전해서 욕을 엄청나게 먹었지 않습니까? 나는 계속 선택을 한 번도 못 받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근데 그런 영철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할 만하다. 왜냐하면 정숙이 슈퍼데이트를 전혀 엉뚱한 사람들에게 쓰고 막상 선택은 영수를 했기 때문에 영철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휴대까지 받았는데 정숙이 나랑 광수 형이랑 둘 중 한 명을 선택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순위를 정하는 거는 나는 솔로에서 상당히 강력한 룰이면서 상대에 대한 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지를 순위를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오해가 쌓일 수 있죠. 근데 제작진이 늘 절묘한 순간에 순위를 선택하라고 하게끔 함으로써 상대의 마음에 대해서 서로 추론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순위를 정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말해버리는 순간 나는 솔로 시스템의 이 프로그램의 룰 자체가 완전히 붕괴가 되어버립니다. 가령 저도 뭐 7순위를 전혀 엉뚱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7순위로 그 다음에 1순위를 뭐 누굴 선택해. 근데 최종 선택은 3순위를 해요. 그러면 여기는 이 여성분들은 당황해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7순위야. 절대 저 사람 나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왜 나를 선택하지? 반대 1순위는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나도 관심이 있었는데 잘됐다. 근데 최종 선택은 3순위를 해버린다면, 그리고 그거를 최종 선택 전까지 그 어떤 티도 내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게 되는 거고, 굳이 순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없으면 그냥 방송 첫인상 선택 때부터 순위를 안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즉 영수의 이 말은 저는 상당히 치명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가 이제 꼬리를 잡힌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지 말아야죠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숙의 말을 순간 딱 듣고 자기도 모르게 입을 가리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신체 언어 중에서 입을 가린다? 좀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조건 중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수님이 상당히 타당한 말을 해요. 지금처럼 1순위를 선택을 해가지고 저쪽에 가던 사람이 또 이 사람과 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식의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전설의 명대사가 또 나오죠. 현재 이제 턱을 개고 말하고 있는 영수의 모습이고요. 자, 좀 오해가 있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오해가 있는데 나는 순위 같은 건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영수의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고, 영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영수가 의도한 건 전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뭐냐면 첫 번째로 순위가 의미가 없다. 내가 좋기만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선택해서 나갈 거다. 그렇게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순위 같은 거 의미가 없어. 너가 1순위라고 해서 나는 언제든지 너랑 잘 된다고 보장이 없거든? 이렇게 굉장히 애매한 말들을 계속해서 전 던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속는 건 아닐까 보고 있거든요. 이 말을 듣고 자꾸 여자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1번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영수가 얼마인지 이걸 2번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오해가 있다. 난 순위 같은 거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정수가 나 1번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나 2번으로 얘기한 거야. 왜 착각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행동을 봐야 되지 사람의 말을 보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와 같이 사회적인 합의로 정해져 있는 오해가 있고 순위가 의미 없다. 그러면 그 의미가 명확한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줘야 되는 것이 저는 출연진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약관이나 이런 법학 용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왜 하고 또 치밀하게 그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모호하게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혼동을 준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약관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수와 정숙은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24시간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건 아닐까 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오늘까지 고민하겠다라고 하면 뭡니까? 그러면은 내일 아침이든 언제든 내일 중에는 반드시 결정을 해서 얘기를 하겠다. 혹은 오늘까지 충분히 고민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가 내일이 돼서는 고민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24시간 그러면 내일 뭐 23시 59분까지 고민을 하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내일까지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되게 애매한 말들을 던지는 것들이 저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아까 설명드렸던 계속 카메라를 보고 있는 출연진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설의 이 말이 나오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해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다. 거듭 말씀드리죠. 그럼 의도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거나 여러 가지 여지가 될 수 있는 말들을 앞으로는 한 가지 의미로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영수는 그 부분을 저는 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다들 지금 그 말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해가 생긴다면 그 오해를 하지 않게끔 돕는 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수는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가만히 있었어. 여자들이 날 먼저 선택을 한 거야. 나는 1순위가 정숙이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지 난 그 이상의 말을 한 적 없다. 여자들이 나한테 먼저 관심을 가지는 거다. 라고 하면 또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거듭해서 피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말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동시에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성들은 영수에게 순수하게 이렇게 말려 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성들 또한 그런 영수를 차지함으로써 어느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자, 이후에 영수는 영숙의 마음에 내가 응답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숙을 보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신체 언어적으로 이상하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신체 언어적인 부분들이 뭐 법학에 대해서 뭐 법정 증거나 그렇게 쓰이기도 어렵지만 거듭해서 그는 논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책 잡힐 말을 하고 있진 않으나 아무리 들어도 뭔가 이상해요. 뭔가 느낌이 달라요. 아무리 들어도 왜 이 사람은 그러면 굳이 이렇게까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걸까라는 의심을 전 늘 해요. 자, 그 이후에 어제 현승이 때문에 감정 거북이 많이 심했던 것다라고 하면서 영수는요, 말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새끼가 까딱까딱거립니다. 네, 이렇게 팔을 방어적으로 들고 있는 자세도 애매하긴 하지만 굳이 이 상황에서 왜 새끼가 까딱거릴까? 저는 행동 분석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애매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거는
영수의 특정한 감정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신체 동작이 아닐까요? 이 두 가지 자세가 늘 나오죠. 첫 번째로 늘 이렇게 컵을 안쪽으로 대고 되게 특정한 순간에 홀짝 마십니다. 마치 그때 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혹은 화제를 돌리고 싶다는 듯이 늘 방어적으로 컵을 앞에 입에 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정한 순간에 새끼가 까딱거립니다. 이 동작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 그 이후에 자기도 모르게 카메라를 보고 있는 출연진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을 가리고 있는 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작이 언제 나오냐면요, 나 공연가실에 못 올라갔어 라는 말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카메라를 보거나 지금 이 동작이 나와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입을 그는 가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당시에 그는 이런 동작을 하면서 얼굴을 웃고 있다고 저는 보았는데요. 왜 웃었을까요? 일반적으로 해명을 할 때는 사람이 진지하거나 미안해하거나 그래 내가 이런 사정을 인해서 못 올라갔고 그래서 정숙 너를 못 만났어 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는 이 말을 했을 때 웃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그는 이런 식으로 신체 동작이 꼬이거나 그런 동작을 많이 보여요. 왜 이렇게 양손을 허벅지 안에 넣었을까요? 자, 그 다음 영수는 이런 말 하죠. 어젯밤 너도 지금 보니까 상철이랑 손잡고 있잖아. 너 옆에 있는 게 내가 맞을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영수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공연거실에 못 올라갔어. 그러면 그 사이에 상철과 손잡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본 거죠?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고요. 정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장면에서처럼 공연거실에 정말로 못 올라간 게 맞을까요? 네,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장면에서처럼 공연거실에 못 올라간 게 맞을까요? 어떻게 된 거죠? 그의 말이 모순이지 않나요? 공연거실에 못 올라갔다면서 그 모습은 어떻게 본 거죠? 왜냐하면 상철과 정숙은 공연고실에서 나와서 이렇게 손잡기 미션을 한 거잖아요. 저는 그의 말이 모순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정숙의 해명에 그거 게임 있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영수의 모습을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카메라를 보고 있는 출연진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이 말을 하면서 카메라를 본 건 아닐까요? 정말로 내가 19금 게임을 했고 기분이 나쁘다. 너 1순위라고 했잖아. 너 왜 나한테 1순위하고 그런 왜 상철이랑 손잡아 라고 했다면 정수를 보면서 화를 내지 않을까요? 19금 게임을 하다니 정말 나 화가 나. 나도 너 1순위고 너도 나 1순위라면 서로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상당히 이제 극도로 분노했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기회가 안 되면 뭐 인연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1순위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1순위라는 거는 단순히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언어적으로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1순위라는 거는 2순위와 차등을 두기 때문에 2순위고 2순위와 차등을 두기 때문에 3순위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1순위를 쉽게 바꾸는 사람을 신용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바꿔버리는 1순위라면 정말 그의 말대로 순위는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근데 그것이 나는 솔로의 룰에 맞는지 정말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까지 쉽게 바꿔버릴 거라면 처음부터 정숙을 그냥 5순위로 잡는 게 더 정숙에게도 예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정숙님은 벌써 이 말에 영수를 계속해서 지금 1순위를 4일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숙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간을 빼앗은 거겠죠? 그러면 비록 너가 날 1순위를 선택해달라고 한 적은 없자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한다면 역대 다른 출연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 적절한 순간에 놔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제 생각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자, 그 이후에 그렇게 돼도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자, 이렇게까지 쉽게 그 사람이 이때까지 낭비했던 시간을 어떻게 보면 허비하게 만든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거면 빨리 얘기를 해주던가. 이미 영수는 논리적으로 굉장히 완벽합니다. 그 어떤 것도 확신을 주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 어떤 것도 나는 너가 순위라고 했는데 또 순위는 의미 없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다 애매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았고요. 자, 나도 마음 확실히 정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좀 더 자신있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시선을 회피하고 있는 듯한 영수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AI로 변형을 했지만 좀 그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죠. 정말 당당하다면 이 말을 좀 상대방을 보면서 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느껴봤고요. 자, 드디어 내가 영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라고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듯한 정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쯤을 기점으로 정수님도 상철님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도 상철님과 데이트를 선택을 하기도 했고 또 9화 예고편에서도 뭔가 현순이가 안타까리 하지만 현숙님께 밀려버리지 않을까 싶긴 해요. 현숙님은 정말 저는 비유적으로 폭풍 같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리 정숙님이 센 언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아예 자기의 중심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한테는 이기기가 어려울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 상대를 모욕해도 그 상대방이 그것을 모욕이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즐거움, 재미, 심지어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욕을 먹어도 그렇게 기분 나빠지 않는 사람은 꺾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수님과 현수님이 붙었을 때 저는 정수님이 결국은 물러나는 꼴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수님의 최고의 인생의 선택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차라리 상철이 낫다. 그거 저는 개인적으로 보긴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영수님과 현수님이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사실 이 장면이 나오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장면이죠. 그래서 지금 멀리서 보면 현숙님이 먼저 영수님을 부르거든요. 영수님 잠깐 얘기 좀 할게요 라고 했지만 그 이전에 영수님은 순자님에게 막 가려면서 저녁 먹었어요? 라고 하고 있고 순자님 단답하는 걸로 네 하면서 그냥 먼저 쌩 하고 지나가 버리는 모습이 먼저 나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현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목을 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그는 이렇게 목을 부여잡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 장면을 기점으로 두 사람이 완전히 서로를 오해하게 되죠. 당시에 영숙님은 나름대로 현숙님이 나를 거절한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여서 난 현숙을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현숙도 영숙아 나한테 시그널을 보낸 줄 알았는데 내 착각인가? 아니었구나 라고 했는데 나중에 영숙님과 3자 데이트에서 착각이 맞구나 라고 확인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현숙이 다시 영수에게 가게 되고 그 유명한 이제 핑미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목을 부여잡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이런 식으로 눈 주위나 코를 긁는다거나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영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늘 매력적이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앞에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단서를 붙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혼미하다는 말을 붙여버리죠. 그러니까 현숙 입장에서도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 내가 매력적이라는 거야? 아니면 혼미한 매력이다? 그거 어떤 말이지? 이게 그럼 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영수는 끝까지 자기 속내를 밝히지가 않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 속내를 밝히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사람들이 자꾸 그 말에 대해서 자기가 의미를 투여하게 되고 그 의미에 속아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나 보구나, 이 사람이 괜찮나 보구나 하고 어떻게 보면 착각이 아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영수에게 휘말려 들어가는데 알고 보니까 영수는 나중에 그건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 라고 발을 빼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챙길 건 다 챙기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의심을 들게 하는 행동을 다 하고 있죠. 이게 계속 패턴이 반복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현숙님께서 이 사람의 꽃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꽃만 원할까라고 하는 말에 자기도 모르게 눈을 길게 감고 있는 출연진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왜 그는 이 말에 길게 눈을 감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전곡을 찔렸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혹은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이런 식으로 길게 눈을 감는 순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현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만큼 줄 수 있는데 너는 이만큼 줄 수 있는데 난 이거밖에 못 줄 것 같아. 즉 어쩌면 그는 거절당하거나 거절하는 순간, 본인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없는 그 순간에 눈을 감아버리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순간에 또 눈을 길게 감는, 이때 현수님께서 너는 참 대단해 보여 라고 말을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눈을 길게 감거든요. 왜 그는 특정한 순간에 이렇게 눈을 길게 감을까요? 자, 그래서 영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정말 자녀에서 크게 신경 안 쓰거든. 근데 영수님께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7화 때, 이순이 데이트 때 이런 식으로 내가 거기까지 고민을 해봤나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다시 그 말을 하고 있죠. 나는 정말 자녀에서 크게 신경 안 쓴다. 그리고 영수는 아마 이렇게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크게 신경을 안 쓴다고 했지 신경을 아예 안 쓴다고는 말 안 했거든? 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또다시 카메라를 보고 있는 출연진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영수는 또 그 말을 하죠. 어떤 말이다? 신경이 쓰인다. 늘 영수가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신경이 쓰인다, 마음이 있다, 매력적이다 등등 계속해서 같은 패턴의 말들을 번갈아 쓰면서 상대방에게 오해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말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여기 AI를 변형한 짤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카메라를 보는 듯한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너 말에 대해서 내가 헷갈린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왜 그는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반복을 하는 걸까요? 그는 정말로 멈추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멈추고 싶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멈출 수 없는 걸까요? 우리가 충동이라는 거는 그런 건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면서 그것이 위험하거나 혹은 문제가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는 걸 알면서 멈추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충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충동을 억눌러요. 우리가 성충동이라든가 음식을 먹는 충동, 자고 싶은 충동, 여러 가지 충동이 있지만 그 충동을 어느 정도 조절해가면서 살지 않습니까? 영수가 하고 있는 이 말들, 애매하고 말하는 이 부분 또한 충동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 말, 저의 생각이 맞다면 왜 그는 이 충동을 제어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영수는 또 어떻게 웃음밖에 안 나오는 말을 하죠. 호감이 있다. 호감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은요. 거절을 했기 때문에 왜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제 생각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자, 우리 영수 편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박수가 많이 올라간 걸로 느껴집니다. 저랑 같이 잠깐 호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삶의 문제들이 제 동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어느 순간 작아진다는 걸 느낄 겁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분할되고 작은 문제로 쪼개져서 어느 순간 사라져 있다는 걸 느낄 겁니다. 아주 먼 미래에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문득 뒤를 돌아봤을 때 삶의 문제가 없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지도 모릅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이제 현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아. 그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아.
자, 그럼 그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그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아. 호감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어. 뭐 호감이 있었지만 그리고 뭐 관심이 없진 않아. 그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아. 이렇게만 얘기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상대방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말을 했는지 헷갈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순간 카메라를 보고 있는 출연진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웃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바로 웃는 출연진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패널들도 그렇고 MC들도 그렇고 현수님도 모두 벙쪄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그래서 이게 패널이 말씀하신 건지 그 출연진이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 쑥스러워 한다는 거야 아니면 도전한다는 거 뭐야 무슨 말이야? 약간 그런 식의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종 선택은 현숙이 마음이고 마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표현했으면. 자, 그럼 표현하라는 걸까요 말하는 걸까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뭐다? 그 상대방이 비어있는 부분을 알아서 해석하게끔 함으로써 유도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뭐냐면요, 보세요. 영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어있는 말을 해요. 그럼 상대 출연자들은 그 말을 보면서 비어있는 부분은 이런 의도가 아닐까라고 해석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빈대를 메꾸는 거예요. 근데 그 빈대를 메꾸는 원동력이 뭡니까? 맨 처음에 영수가 했던 말들에 의해서 이게 그렇게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그는 방송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가족들이 자녀가 있어도 나는 포용할 마음이 있다. 나는 뭐 이래도 다 된다. 나는 다 오케이다. 라고 했던 그 말들에 의해서 빈칸이 메꿔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뭐든지 다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 내가 빈칸을 이렇게 채워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다들 지금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빈칸을 채울 수 있는 근거는 영수가 했던 말들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자는 영수가 아닐까요? 근데 영수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난 그런 식으로 의도한 적 없다. 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을 뿐이야. 거기 그 말에 그렇게 채운 거는 이 출연진들이 알아서 채웠기 때문이라고 반박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안 했으면은 그렇게 빈칸을 안 채우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는 반박을 하고 싶어요. 이런 저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자, 그래서 이후에 영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어 라는 말을 함으로써 또다시 애매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왜 영수가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현수님께서는 당시에 표현을 확실하게 할 거면 나는 영수한테 갈 거고 아니면 말 거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현숙이 어떻게 보면 영수 킬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영수가 애매하게 말하는 말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영숙과의 차이가 뭐냐면요, 약간 영숙은 여기서 분노하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요. 근데 현숙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퍼붓다가도 갑자기 확 웃어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능숙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요리조리 그 피하고 있는 그 느낌을 하나하나 다 잡아내가지고 다시 명확한 언어의 의미로 딱 넣어버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숙이 상당히 저는 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보면요, 현숙이 헷갈리게 할 거면 포기하고 난 포기해. 난 매달리기엔 당신은 너무 과하고 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뉘앙스의 말씀을 딱 하시는 순간 눈을 딱 감아버립니다. 그때 영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수가 눈을 감을 때는 본인이 상당히 곤란하거나 내심의 마음에 뭔가 충돌이 일어났을 때 혹은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할 때 눈을 감는 건 아닐까 의심하고 있어요. 왜 이때 그는 눈을 감았을까요? 그래서 이후에 영수는 현숙이 마치고 물을 마시자 같이 물을 마시는데 그때 현숙의 얼굴을 딱 봅니다. 저는 상대방을 읽는 게 아닐까 보고 있어요. 상대방을 읽으면서 얘는 나한테 안 속네? 이 말들에 얘는 나한테 안 휘둘리네? 얘는 내가 한 말을 집요하게 자꾸 명확하게 하려고 하네?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이후에 두 사람이 내려오면서 영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짜 그러면 현숙이 필 받으면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근데 이거를 왜 궁금해할까요? 이미 영수는 거절했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물론 영수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 난 그냥 물어본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말의 뉘앙스는 마치 내가 너의 필 받으면 어디까지 가는지를 궁금해하는 듯한 뉘앙스로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문형으로 묻는 거잖아요. 근데 영수는 또 빠질 겁니다. 뭐냐면 나 그냥 물어봤을 뿐이야. 그 사람이 필 받으면 어떤 모습인지가 궁금했을 뿐이고 실제로 내가 그거를 밖에 나가서 필 받는 거를 어디까지 볼 수 있지를 의도한다고 한 적 없어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즉 언어상으로 그의 말은 완벽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역설적으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그는 이렇게 언어상으로 책 잡히지 않는, 허점이 잡히지 않는 완벽한 듯한 말을 계속하는 걸까요? 자, 그 이후에 영수님은 현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나중에 만날까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요. 근데 영수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나중에 만날까라는 말에는 꼭 연인으로서 만난다고 한 적 없어. 나는 그리고 그 앞에 필 받으면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고까지 말한 적 없어. 그냥 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뿐이야 라고 반박을 하겠죠.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논리적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완벽하지만 그 이후에 말의 이면에 있는 뉘앙스에 대해서는 상대가 자유롭게 해석하게끔 여지를 준다고 저는 보고 있단 말이죠. 왜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영수는 이후에 현수님과의 대화 장면에서
얘기를 했을 때 현수님이 저로 인해 상처받기를 원했어요 라고 하는 그 순간 눈이 자기도 모르게 왼쪽으로 싹 돌아가요. 그러니까 시선을 회피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면 그 이전까지는 영수가 카메라를 본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시선이 돌아간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로 그는 자기가 말한 바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저는 상당히 의문 있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이미 상처를 받은 게 아닐까요? 현수님은 이렇게 저렇게 애매모호한 듯한 어떻게든 다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을 던짐으로써 현수님은 상당히 헷갈려서 거듭해서 이제 체근을 하잖아요. 헷갈리게 할 거면 나 포기할 거다. 헷갈리게 하지 마라 라고 두 사람 대화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상처받게 않기를 원하는 건지 저는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영수가 그렇게 말하죠. 뭐 일과 생활은 난 다르다. 정말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같은 마음 구조에서 같은 그 행동 패턴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왼손잡이인데 다른 걸 할 때 다 왼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순간에만 가위를 쓸 때만 어쩔 수 없이 오른손을 쓰지만 왼손잡이인 저는 계속해서 왼손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왼손잡이는 뭐 빨래를 개거나 할 때도 왼손을 쓸 경향이 높고 가위 같은 정말 특정한 순간이 아닌 한 젓가락을 잡거나 수저를 잡거나 대체로 왼손을 쓸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가 일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 어떨지는 알 수가 없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MC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거절할 거면 딱 해야지 이게 뭐냐고. 자, 이후에 상철님하고 정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상철과 영수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철님은 방송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일단은 나는 오늘부터 이제 좀 정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어떻게든 좁히고 정하고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훨씬 더 일반적인 반응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자, 그리고 이후에 상당히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말을 하는 딱 그 순간 서로가 자기도 모르게 눈을 딱 마주쳐요. 찌릿 눈 맞나? 뭐 그런 표현이 생각이 날 정도로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눈을 딱 마주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상철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에 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해서 대화하자고 했어 라고 했을 때 정수님이 자기도 모르게 왼손이 딱 올라가면서 머리를 짚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딱 짚습니다. 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흥미로운 반응이기도 하죠. 신체적으로 딱 반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움찔하면서 이렇게 손이 딱 올라가는 거죠. 마음이 정말 없다면 시선을 피하거나 눈을 깔거나 그냥 담담하거나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와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바인데 상승적인 신체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손이 올라간다는 그 느낌.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정순이가 상철님이 서로 대화를 하시면서 나는 사실 계속 1순위만 계속 바라봤는데 이제는 좀 여러 사람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게 되고 상철님도 그렇구나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후에 정순이께서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걸 수도 있지만 상대를 위해서 말해주는 게 맞다고 하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상철님과 좀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막 그런 뉘앙스를 말씀하시다가 이후에는 상대를 위해서 내가 말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난 다시 영수한테 가지 않을까? 라고 이 당시에만 이제 그렇게 두 분이서 대화를 할 때는 말씀하셨다가 그 이후에 여자들의 선택 장면에서는 마음을 확 바꿔버려서 정수님이 상철님께 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옥수님께서 이제 차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수 안타깝다. 그 말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정숙이 마음이 변한 계기가 된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영자님도 그렇고 정수님 그리고 영수님 모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차에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때를 기점으로 모든 여성들의 이 판도가 확 바뀌게 돼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옥순의 이 말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만 정숙과 상철님이 대화하는 장면에서까지는 정수님이 상철님을 좀 거절하는 스탠스로 가려고 했다. 아직 영수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건 아닐까 그렇게 보았습니다. 다만 마지막 부분에서 약간 정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상철 오빠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뭔가 또 여지를 줘요. 실제로 정수님은 1순위를 상철님을 선택을 했죠. 그 첫인상 선택대에서는요. 그런 걸로 봤을 땐 정수님도 상철이냐 영수냐 막 고민을 하고 있긴 합니다. 즉 첫인상이 무의식적으로 끌림은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영숙님이 우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약간 제작진들의 의도에 대해서 존중은 하지만 너무 영숙을 울보나 아니면 이제 감정적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 아니면 이제 뭐 속된 말로 징징거리는 사람으로 만든 건 아닐까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긴 해요. 물론 그런 비판도 인정을 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제 탐정분들도 그 댓글에 그렇게 달아주시기도 하셨잖아요. 영숙이라는 사람이 그냥 되게 고집쟁이고 그런 면모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완벽한 상태를 보기보다는요 얼마큼 성장했는지를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와 함께 해주신 탐정님들 어떻습니까? 저도 처음에 동영상 올릴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아지고 있고 더 편안해지고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이 된 거고 또 탐정님도 저와 함께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생각과 사고와 또 인상을 감상을 표현해 주시기도 하고 훨씬 더 저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영숙님이 처음에는 마이너스 100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00에서 0으로 가거나 10으로 간다는 것, 어떤 사람이 90에서 100으로 가는 것보다 저는 이게 훨씬 더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뭐 숫자가 큰 거이기도 하지만 마이너스 100인 사람이 바뀌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90인 사람이 100으로 가는 거는 상당히 쉬워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90까지 간 거였다면 저는 영수님을 오히려 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게 된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너무 우러제끼셔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정말 이제 비상을 하게 되죠. 영수를 떨쳐내고 주체적인 여성으로서 거듭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후에 뭐 마치 영수에게 할 말을 하는 것처럼 나가고 있는 영수의 모습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제가 중점적으로 본 건 영신께서 순간적으로 영수의 뒤를 가는 걸 딱 쳐다보거든요. 그게 좀 인상 깊었어요. 어떻게 보면 영식 또한 알고 있지 않을까? 이 전체적인 상황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보면은 딱 그 뒤를 쳐다보세요.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 영수의 뒷모습을 영신님께서 딱 쳐다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 이후에 영수는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영숙을 기다리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근데 잘 보면 영수의 이 손이 꼼지락거립니다. 네, 이렇게 계속 꼼지락거리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많이 긴장했다. 근데 이 사람은 늘 이제 긴장하는 게 디폴트고,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몸이 움직이거나 자기 몸을 긁거나 그런 신체 언어를 많이 보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도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영수가 이제 면담을 하면서 사실 나는 이때 영숙과 대화하려고 했다. 근데 그러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에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르게 봅니다. 뭐냐면 인터뷰할 때 이 당시는요, 결국 영숙과 데이트를 하고 대게집에서 거의 싸우다시피 해서 언쟁을 벌이고 난 이후에 하고 있는 인터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저라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미 인터뷰를 했을 때는 영숙과 굉장히 이제 극도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서로 뭐 나는 회사 대표니 뭐니 하면서 막 그런 말 하고 언쟁이 오가는 순간인데, 당연히 영숙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자, 그 이후에 옥수님하고 정수님이 이제 드디어 영수에 대해서 저번에 이순이 데이트 때 어땠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제가 주목할 바가 있다면 이렇게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걸요, 순간 영자님께서 딱 봅니다. 네, 딱 보고 둘이 대화하고 있네 라고 영자가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채요. 저는 이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영자가 되게 눈치도 빠르고 되게 생활력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은 분이구나. 아직까지 영자님은 그렇게 막 빌런 짓도 안 하고 되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옥수님하고 정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놓고 보면요, 정수님은 이제 와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어느 누구도 말을 못했던 겁니다. 이순이 데이트 때 이렇게 했다는 거를 정숙이 옥순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옥순이 대답을 했다는 거는요, 뒤집어 말하면 여자들도 정숙 앞에서는 실제로 영수가 뭐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안 했다는 방증이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 그거를 여기 나와서 제갈 옥순이라는 어떤 한 탐정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실 정도로 상당히 영민하고 좀 똑똑하고 상황 판단도 빠르며 공동체를 위해서 나름대로 기여를 많이 했던 옥순에게 물어본 거는 정숙 또한 상황 판단력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옥순이라면 영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할 거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물어본 게 아닐까요? 자, 어쨌든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게 된 옥수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저는 있는 그대로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후에 정순이 말씀하시죠. 아, 영순이가 나는 진짜 인연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옆에 옥수님도 답답해, 그런 걸 왜 하는 거야 도대체 하면서 영수에 대해서 같이 비판하고 있고, 자, 이런 두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옥순이 이제 뭐 속된 말로 이제 꼰자를 했다, 이제 뒷담화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긴 합니다. 옥순이 정확하게 사실대로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이후에 인터뷰에서 정수님은요,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는 옥순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 영수도 내가 최고의 대안인데라고 하면서, 네, 이 장면 많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나는 엄청 괜찮은 대안인데라고 하면서 옥순에게 관심을 보였던 장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순이가 옥순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긴 해요. 근데 그 당시 정수님은 막 엄청나게 궁금해하면서 도대체 누구야 해서 형수님이 아닐까라고 물어보신 하시는데, 그거는 영수가 좀 옥순과 잘 되지 않겠다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돌려버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여성들이 이제 차에 탑승해서 이제 데이트할 상대 선택하는 장면을 향해 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옥순이 굉장히 영리하게 잘 들어갔다. 네, 밀폐되어 있는 장소에서 모두가 다 모여있는 그곳에서 자신의 말이 왜곡되지 않게 모든 여성들 앞에서 영수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써 나머지 여성들이 안전하게 영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하나의 어떤 하버마스의 공론장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대화의 장을 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옥순이 똑똑한 거예요. 굉장히 영리하고, 더 나아가서 본인은 그냥 혼자 영호만 챙기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언니들까지 배려한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 후에 영자님 또한 난 저런 사람 싫다는 걸 확실히 알아서라고 해서 뭔가 왜 싫어하는 거지? 영자 언니가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의문점을 자연스럽게 퍼뜨리게 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정숙과 영숙이 서로 대화를 하게 되면서 정숙은 옥순을 통해서 원래 같았으면 영수를 고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옥순의 이 말 덕분에 저는 그 다음 데이트 상대를 영수가 아닌 상처를 골랐다고 보고 있어요. 옥순의 이 말로 인하여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옥순이 굉장히 영리하게 들어갔고 어떻게 보면 정숙은 한우 아니면 오마카세 한번 옥순에게 사줘야 되지 않을까? 당시 나는 솔로 20기 때 우리 광수님이 그 정숙님하고 영숙님이 순자님한테 가려는 걸 막아선 그 광수님과 영숙님의 두 분이 결국은 정숙님이 폭주하지 않게 막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숙과 영호가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옥순 또한 정숙과 만약 상처를 이어지게 된다면 두 사람을 잊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한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옥순이 상당히 현명한 여자라고 보고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20기 영숙님도 그렇고 20기 광수님도 모두 현명하다고 제가 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때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영수가 순자에게 접근한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 그 장면을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네, 이 장면이요. 이때 순자가 먼저 걸어나죠. 영수가 잘났어요라고 막 말고 있는데 순자가 그냥 단답형으로 네 하고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순자님이 영자님이 난 저 사람 싫다는 걸 확실히 알아서라고 얘기를 하는 그 순간 나 싫어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싫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보시면 순자님이 확실하게 싫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이미 여자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 영수에 대한 시선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그 차에서 대화하는 것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각자 어떤 의견인지를 공유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영숙님하고 정숙님이 막 대화를 하다가 영숙님이 자기도 모르게 목구슬을 이렇게 손끝으로 딱 짚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제 긴장을 한 거죠. 여러분들 실제로 제 방송을 보시면서 영숙님의 동작을 따라하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목을 꽉 짚는 거예요. 놀라면서 그 놀람을 완화하기 위한 신체 언어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님이 아니 지금 3명으로 좁혀졌다면서 지금 7명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말에 정수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때 이제 고개를 돌려버리거든요. 본인도 난감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런가 하면서.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선 이렇게 해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쭉 더 연결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허리 디스크가 좀 있어가지고 우선 여기까지밖에 작업을 못했고요. 네, 다음 동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동영상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문득 떠오르신 생각이 있으면 편안하고 곰곰이 혼자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댓글로 남겨서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느 쪽이든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동영상은 좀 더 편안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입니다.